이런 경우요,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해 봅니다.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심해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뵙고 우리가 확진하기 전에는 사실 질문만으로는 답을 드리는 게 좀 성급하고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계신 분이고 대학병원도 다니셨고 이제 소변에서 염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골 위, 그러니까 아랫배에 통증, 24시간 동안 아프고 뭐 잔뇨감이라든지 그리고 요도 쪽에 자결감이 심합니다. 예, 충분히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뭐 젤미론 뭐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광 내시경을 좀 한번 받아서 방광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궤양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궤양의 모습이 있을 때는 그 궤양을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지지거나, 그리고 특별하게 궤양이 보이지 않는데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방광을 좀 확대한다든지 예전에 설명드렸던 이하루릴처럼 방광에다 약물을 넣는 그런 치료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약을 드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저는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방광 내시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살 여성분이시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오한도 들기도 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도 많이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아래 좀 배가 엄청 아프고 요도부터 시작해서 수면을 볼 때 나오는 그 길 느낌이 다 납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치고 아프고 안 좋다. 실제로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배뇨일지를 좀 먼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변에서 염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배뇨일지를 보면 간질성 방광염 환자분들의 기본적인 소변 보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냐를 먼저 판단해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생은 어쨌든 의학적인 근거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희박한 치료에 매달리시기보다는 그래도 근거 있게 이렇게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나 좀 간절합니다. CT 촬영은 지금 증상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한의원 치료를 받으시는 거는 그건 선택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한 번 걸렸다 나아질 때도 있지만 배가 엄청 아프다, 그리고 소변 보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은 간질성 방광염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의 증상은 정말 다양해요. 통증이 없고 소변 증상, 배뇨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아까 내시경 그리고 이분은 배뇨일지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보자,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병원에서 뭐 열쇠 같은 거 이렇게 문틈이나 뭐 이런 데 그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내시경을 이용해서 꺼내본 적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 그 병원에 그런 문틈이 별로 없습니다. 아, 거기 네. 빠지거나 이렇게 속에 들어가거나 뭐 이럴 때 음. 쓰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뭔가 내시경을 그거 하나만 쓰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하나만 쓰는 것도 얼마나 바쁘고 가치 있는 일인데요. 오히려 아니 인체에 들어가는 내시경을 막 이상한 하수 같은 찾고 다니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 하수구 하실 때 실제로 내시경 쓰는 사람들도 그럴 있잖아요. 거예요. 예, 거기에도 충분히 내시경 가능하죠. 근데 그런 건 좀 싼가요, 그러면? 그것도 비쌀까요? 가격까지? 아니 뭐 대충 가격이 왜 이것만 비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